오늘 거행되는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온택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유튜브 옳은소리 등 다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벼랑 끝에선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며 공정과 상식의 기준을 바로 세울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대장정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자신들의 어설픈 이념을 실현하는 연구실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장의 결과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인위적으로 올려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앞뒤가 뒤바뀐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과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역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리석은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수도권 주민들은 뛰어오른 집값에 아우성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집 한 채밖에 없는 퇴직자들이 이젠 집을 팔아 세금을 내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는 또 어떻습니까? 장바구니 물가 또한 지난 10년 이래 최고에 이르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적절한 보상은 없이 규제만을 앞세우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700만 자영업자들의 실의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불확실한 치료제만 기다리다가 백신을 구입할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았으며 팬데믹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병상조차 확충하지 않아 환자가 병원을 찾아 사방을 헤매는 중입니다. 이런 고통을 국민에게 안겨주고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과는커녕 국민의 질서와 협조, 의료진의 땀과 노력, 우수한 사회 보존제도로 이룩한 성과를 문재인 정부의 치적이라고 홍보에만 바쁩니다. 이 정부는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헌법 질서를 사사로이 무너뜨렸습니다. 사법부를 행정부의 부속품량 다루었고 입법부는 청와대의 친위대처럼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부정부패가 세상에 드러나려 하자 급기야 검찰 수사권마저 빼앗고 자신들이 충견 노릇을 할 이상한 수사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공수처가 지금까지 보여준 무능과 편파성에 대해 과연 이 정권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식과 원칙이 있는 사회라면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검찰총장 한 명을 내쫓기 위해 정부 부처를 총동원해 온갖 회개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국민은 양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정치적 대결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아무런 사과나 반성의 말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측근에게만 마음이 빚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상식이라 믿어왔던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이 정부의 무능과 부패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민생은 절망의 늪에 빠졌는데 대통령은 오늘도 알맹이 없는 통계 수치만 자랑하는 중입니다. 우리 소중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이런 정치 세력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국민의 일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입니다. 상처 입고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패거리 정치, 이념에 물린 구시대 정치를 퇴출시킬 기회입니다. 실용적인 정부, 실력 있는 정부가 국민의 소망입니다. 통합민주정부가 국민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정의로운 대통령이 앞장서고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능력 있는 관료와 전문가가 함께하여 슬픔과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의 생계부터 챙겨야 할 때입니다. 세대와 계층 간 격차를 줄여야 하는 중요한 숙제 또한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어야겠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젊은 부부가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나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신나는 세상을 만들어 기선 정치의 냉소적인 젊은 층의 참여를 끌어내야겠습니다. 망설이고 주저할 여유가 없습니다. 팬데믹으로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회 경제 지표와 국제 환경은 우리의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더 이상 국가의 재정을 함부로 낭비할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쫓아내려 안달했던 강직한 공직자가 공정과 정의의 상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읽고 다시 국민과 함께 나아갈 때입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갖고 있는 믿음이 국민 여러분이 갖는 믿음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상식을 증명할 시간입니다. 정의를 바로잡을 순간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능력도 책임감도 부끄러움도 없는 이 정권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은 시대의 사명인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 체계와 방식도, 산업 경제 구조도, 심지어 문화와 관행, 그리고 우리의 의식까지도 그렇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빈부격차 문제, 불균형 성장, 그리고 노사 갈등,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모든 것을 완화하고 치료할 겁니까? 무엇으로 이 모두를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장과 시민사회, 그리고 개인의 자유권을 확대하는 자유주의 철학, 하지만 그냥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분배와 안전, 그리고 공정의 담론이 살아 펄떡이는 새로운 자유주의 철학과 또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철학과 체제야말로 우리 이 위대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량을 다할 수 있게 하고, 그리하여 이 나라를 명실공히 세계의 중심에 서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앞으로 들어서게 될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저는 역사의 흐름이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5년 가까이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민주라는 이름 아래 민주를 파괴하고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유를 죽여왔습니다. 또 공정과 정의의 이름으로 공정과 정의를 파괴하고 죽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더 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심성인지 하나하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다시 권력의 칼로 세상을 재단하겠다고 나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장과 기업,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배와 복지조차도 분배와 복지라는 이름 아래 그 지속 가능성을 파괴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기반을 대중영합주의의 기술로 확보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그가 어떤 가면을 쓰든 또 어떤 변덕을 부리건 그 속내는 그러할 것입니다. 그가 꺼냈다가 집어넣고 있는 국토보유세 하나만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의 결합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남의 나라 역사를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좌파든 우파든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가 결합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다른 나라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파국, 파산, 파멸, 나라도 민족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겨서 이 일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스스로 가진 역량을 키우고 또 그 역량을 다할 수 있게 하는 나라, 자유와 공정이 함께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국민 모두에게 지워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보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광복 이후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내며 키워온 민주의 역사와 자유의 역사, 그리고 번영의 역사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각오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의 각오를 다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필승 윤석열! 감사합니다. 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및 국민 여러분, 이준석입니다. 선거를 90여일 앞둔 지금 제 머릿속은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어떤 민주당 후보보다 도덕적 결함이 많은 후보입니다. 포퓰리즘으로 점철된 그의 정책적 고민은 깊이가 얕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할 용기조차 없는 나약한 후보입니다.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제1야당이 국정농단과 탄핵에 상처와 무능을 넘어 새로워졌는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제가 27살에 원 없이 뛰어 탄생에 일조했던 박근혜 정부가 호가호위하는 간신과 비선실세의 늪에 빠져 제 노력이 훈장이 아니라 멍해가 되어 돌아왔을 때 느꼈던 좌절감은 정치에 대한 저희 관점을 바꿔놨습니다. 10년이 지나 이제 제가 당원 동지들의 선택을 받아 이 당의 지휘관이 되었을 때 이번 선거의 결과는 단순한 승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불행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초래한 혼란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를 얻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우리 윤석열 후보와 우리들의 순수한 노력 사이로 남을 깎아내리고 이간질하여 본인의 자리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우리는 2021년 내내 정치 혁신의 길을 달려오고 주도해 왔습니다. 긴 선거 연패의 터널 끝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승리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 승리가 특별했던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씌워진 많은 굴레를 벗어던졌고 고착화되었던 선거의 방식을 탈피해서 이뤄낸 성과였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제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조화를 이루고 뒤를 이을 준비를 해나가는 우리 당의 훌륭한 새로운 축이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울산 선언에서 우리는 젊은 세대에 대한 소통과 정책 행보가 이번 선대위 활동의 핵심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천명했습니다. 영화 머니볼을 보셨습니까? 스타 플레이어로 도배된 팀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강력한 팀은 출루율을 따져서 냉정하게 득점 확률을 계산하는 팀입니다. 어떤 명망가가 영입되고 어떤 유력 정치인이 지지 선언을 하는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과 우리 윤석열 후보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언제 어디에 계시더라도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어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선대위원입니다. 빨간색 후드티를 입지 않아도, 당 점퍼를 입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은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를 보고 우리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할 것입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많이 몰려다닌다고 해서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득표에 도움이 되는 행동은 역지사지를 해보면 됩니다. 시끄럽게 음식점에서 소리 지르는 그런 다른 후보의 지지자를 보셔서 호감을 가지신 적이 없다면, 정치 유튜브 어딘가에서 종종 있는 우격다짐의 논리와 비약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후보를 지지할 젊은 유권자는, 그리고 중도층은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정치 유튜브를 멀리했던 것은 간단합니다. 비약이 심하고 다른 정보 출처에 비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를 이용해서 오프라인에서 젊은 세대를 설득하고 중도층을 설득하는 것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아무리 분노하셨더라도 성난 모습보다는 안정된 모습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품위 있는 보수 유권자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는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고 4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오직 국민 여러분에게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권에서도 묵묵히 할 일을 해왔고, 탄압받을 때는 묵묵히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우직한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후보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언어를 넘어서서 우리 후보를 왜 찍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시오.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당원과 국민 한 분 한 분의 열망을 절대 빼놓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성난 모습이 아닌 이성적이고 침착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우리가 수권 세력임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2021년 들어서 체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보수정당,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온 지점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법입니다. 훌륭한 후보가 선출되었고 우리는 세대와 이념을 아우르는 훌륭한 선대위를 구성했습니다. 꼭 다 같이 앞으로 나가서 승리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의 인사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먼저 나는 국대다 출신이죠. K-고3이라고 불리우는 김민규 군이 연설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항해를 시작합니다. 지난날 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혼란은 배 엔진과 선체를 마지막까지 수리하는 겸손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국 정권 교체라는 유일한 뱃머리를 두고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항로로 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찬 출항에 앞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무엇에 열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유행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뻔한 스토리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열광하는 지점은 똑같은 것들 사이에 튀는 무언가입니다. 그렇기에 대선이라는 이번 항해의 여정에서 우리의 컨셉은 불협화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발자취는 항상 불협화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의도의 문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던 30대 당대표를 세운 정당입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조직이나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법치에 충성하는 후보가 있는 정당입니다.
남들은 우리를 불협화음이라고 조롱했지만 우리는 끝내 그것이 하나의 멋진 작품임을 증명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겨온 방식이고 우리는 이번에도 그렇게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불협화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국민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품 만들 때 참고하시라고 아껴두던 김민규표 한정판 비단 주머니를 공개합니다. 첫째로 어제가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실정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어제의 잘못된 세력을 비판하되 미래를 설계하는데 더 몰두해 주십시오. 야당의 탓을 하는 것, 국민의 탓을 하는 것, 전 정부의 탓을 하는 것, 우리는 지난 5년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구태의 화음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불협화음을 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따끔히 지적하되 다시 그들을 품어주는 통합의 기치를 보일 것입니다. 그들의 탓이라고 변명하는 정부가 아니라 무한한 책임으로 겸손히 대한민국의 내일을 그려가는 집권 여당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보일 첫 번째 작품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정당의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우리는 통합과 공존이라는 시대정신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정신은 우리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정부도 민주당의 정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위대하신 국민이 세우실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지난 5년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민주당 정부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열과 공멸에 우리 국민들은 아파하셨습니다. 수많은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외치고 계신 까닭은 더 이상 우리의 이념과 정당의 아집으로 국민들을 쪼개지 말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국민의힘의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민주당의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만 남아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선보일 새로운 정치와 의정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두 번째 불협화음이자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입니다. 어느새부터 정치는 멋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부터 정치는 그들만의 문법에 갇혔고 국민들의 희노애락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놓고는 그들만의 화음에 즐거워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채 국민들께 아픔만 드렸습니다. 우리는 공존과 새로움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한 달에 8만 원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소외된 이웃들과 공존할 것입니다. 기본주택 100만 호로는 해결되지 않는 임차인들의 서름과 공존할 것입니다. 반대 진영을 모두 수구와 적폐로 모는 그런 구태 정치를 단호히 끊어내는 새로움을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낼 불협화음이고 국민들은 그 간결하면서도 소박한 메시지에 감동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권력보다는 국민을 향한 사랑을, 대통령직이라는 트로피보다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철학을 먼저 하는 대통령이 제가 처음으로 투표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와 우리가 함께 써내려갈 불협화음의 악보는 머지않아 우리 국민의힘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최고의 걸작으로 국민들께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술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고3이라고 불리울 만한 우리 김민규 군의 멋진 연설, 미래의 꿈이 담긴 연설을 들어보셨습니다. 네, 다음은 또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20대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한 분의 나는 국대다가 배출한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저는 이분을 부르고 싶습니다. 백지원님의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세상 앞에 국민들은 끝없는 좌절과 실망을 느껴야 했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은 독선과 위선으로 일관하며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였으며 무능한 외교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무능한 국정으로 국고를 탕진하였습니다. 그들은 탐관오리와 같이 국민의 고혈을 짜내어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들은 평등한 기회를 약속하며 반칙으로 입시 비리를 저질렀고 그들은 공정한 과정을 약속하며 특권으로 낙하산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들은 정의로운 결과를 약속하며 부정부패로 국민의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감히 민주화 정의라는 이름을 팔아 이제는 이재명 후보를 내세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양심도 염치도 없는 낡은 구태 정치 세력은 이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 후한무치한 이들에게 또다시 이 나라를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이 구태 정치는 문재인 정부로 끝나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존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불의와 정의의 대결이고 절망과 희망의 대결이고 과거와 미래의 대결입니다. 정권 교체는 시대적 사명이요. 정치 교체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결사의 각오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 것입니다. 앞으로의 정치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향해야 합니다. 오직 정치만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저는 절실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 올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업의 절벽에 내몰려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 벼랑 끝에 내몰려 매일매일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하신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납니다. 저는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나라, 걱정 없이 아이 낳고 걱정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누구나 공정 경쟁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나라, 정직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나라, 갈등과 분열이 아닌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한 나라,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나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 이 땅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옳은 방향으로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을 위해 승리할 것입니다. 자유와 정의를 위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2022년 3월 9일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여러분, 바꿀 준비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두 번째 시민대표로 백지원 씨께서 연설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정치권 최초로 만들어진 AI 윤석열은 윤석열 후보가 열어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도전을 상징합니다. 또한 선거 혁신의 시작입니다. AI 윤석열은 동해 번쩍서의 번쩍, 방방곡곡 국민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AI 윤석열이 혁신의 도구라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룰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리더는 오직 국민에게 충성한 윤석열 후보입니다. 국민의 부름을 받은 사람 윤석열 후보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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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큰 목소리로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중환자가 병실이 없어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코로나 중환자 병실을 늘리는 데 써야 할 돈을 오로지 표를 더 얻기 위해 전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뿌려댔습니다. 민주당 정부에게는 국민의 귀중한 목숨보다 선거에서의 표가 그렇게 더 중요합니까? 집 없는 국민은 급등한 전세 보증금과 월세 때문에 고통받고 또 집 있는 국민은 과중한 세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서민의 잠자리를 추운 거리로 내팽개치고 부패 기득권의 사익을 챙기는 민주당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 향후에 있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승리할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계속 있을 두 번의 선거도 뼈아픈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그렇게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번영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합입니다. 저는 지난 6월 정치 참여 선언에서 10가지 중 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라는 한 가지 생각만 같으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식부터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과거에는 당 선대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실제로는 소수로 구성된 외부 캠프가 선거운동의 중심이 된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행을 완전히 타파하고 당 선대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것입니다. 그동안
약해진 지역 당협을 재건하고 청년과 여성을 보강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으로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 지지 기반을 확장해서 이들을 대통령 선거 승리의 핵심 주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의 혁신으로 또 더욱 튼튼해진 당의 조직으로 더 넓혀진 지지 기반으로 승리의 문을 향해 달려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내년 대선에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요구함과 아울러 어떤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기본이 탄탄한 나라입니다. 국가를 위한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공정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현란한 말솜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묵직한 삶의 궤적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하는 윤석열표 공정으로 나라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겠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바이오 전환은 더 빠른 속도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가 커다란 기회의 창을 열고 있습니다. 이 기회의 창을 활짝 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유와 공정입니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은 창의와 상상을 마음껏 발휘하는 경제를 만들어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습니다. 일한 만큼 보상받고 기여한 만큼 대우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힘든 삶의 여정을 묵묵히 감내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국민을 위해 기회가 풍부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편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무주택 가구가 절반에 가깝고 근로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입니다. 또한 6가구 중 1가구가 빈곤층입니다. 이 모든 분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이분들이 더욱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두툼하고 촘촘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정권 교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 교체의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나라의 번영과 미래를 열 기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만드신 기회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저와 우리 당에 정권 교체의 엄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국민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혁신으로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률의 제고, 더욱 튼튼한 복지와 사회 안전망 체계의 확립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해서는 그 소명을 받드는 우리 당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으로 더 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국가 혁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확 바꾸겠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당과 대한민국을 확 바꿉시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대한 우리 국민의 승리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의 각오를 들어보셨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왜서 우습게도 보일 거야. 왜죠? 다같이 파도 준비. 오른쪽 왼쪽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자, 목도리 빼주세요. 목도리. 자, 다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들 같이 앞뒤쪽. 네, 다 같이 윤석열 아래 위 오른쪽 왼쪽. 우후! 만세! 내리고 다같이 다같이 하소! 사랑스러운 젊은